네, 오늘도 박영선 대한민국 사선 의원 그리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이번에 하버드대학의 케네디 스쿨에 오셔서 지금 선임 연구원으로 그렇게 리서치를 해오신 전 장관님 지난 6월 17일에 있었던 뉴욕, 뉴저지 동포들을 위한 강의 또 간담회의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은 미국이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정책적인 변화가 담은 높게 싸고 마당은 좁게 하겠다. 중국하고 무조건 이렇게 디커플링을 하겠다라는 그 정책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아주 최첨단의 기술 분야만 보호하는데 그 보호가 엄청나게 담을 높게 쌓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하셨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이 사실 지금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를 서로가 필요에 의한 편의주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인플레이션 문제를 중국의 싼 소비재와 싼 제품을 들여옴으로써 해결을 했고 중국은 19세기에 중국이 차지하는 어떤 전 세계에서의 위치가 약 40% 정도였었는데 지금 거의 한 19%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의 어떤 그 현대사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모욕의 현대사다. 그래서 시진핑이 2012년에 다시 중국몽을 꺼내들면서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한 거죠. 수출해야 되니까. 중국 수출의 지금까지 한 20%를 미국이 감당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블링턴 국무장관이 시진핑 만나서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흩어졌던 그 관계를 복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복원을 하는 이 관계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지난 편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수출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25%에 대한 보상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정책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제는 전쟁도요. 통신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갈리는데요. 사실 5G 통신의 제일 선두주자가 대한민국입니다. 통신 장비 부분에 있어서 화웨이와 대한민국의 장비가 가장 우수하거든요. 장비의 퀄리티 면에서 보면 한국 것이 훨씬 우수한데 중국의 화웨이는 단가 면에서 이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 화웨이를 많이 썼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유럽이 화웨이 우리 더 이상 안 쓰겠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발표를 했고 이 틈새 시장을 저는 한국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미국을 잘 유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보상을 받는다면 저는 그것은 한국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어디서 어떻게 무얼 그 보상으로 받아왔는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보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보상 내놓을 만한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보통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 우리 한인 동포들은 최근에 지난해 말부터 해서 생성형 AI, 그중에 대표적으로 챗 GPT, 그래서 카톡에도 askup을 깔았더니 똑똑하고 한국말로도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과 미국의 정책과 거기에 고래 싸움에 지금 들어간 대한민국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챗 GPT 그리고 인공지능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make sense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챗 GPT의 등장은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만큼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챗GPT의 등장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다시 부상을 한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챗GPT와 같은 것을 다시 똑같이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국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요즘 새로 등장한 이제 어떤 용어가 state capitalism,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설리반 보좌관의 연설 중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state capitalism이라고 딱 그렇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자컴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최첨단 산업에 네. 중국 국가가 너무나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룰 위반이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사실 챗GPT는 미국의
기업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기업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것을 국가 자본이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국가 자본이라는 게 사실 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고래들하고 비교될 네.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게 중소기업, 벤처 네. 스타트업들인데 제가 이제 있었던 그 부서가 네. 저는 앞으로 사실 굉장히 현명한 정책을 많이 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네. 양자컴,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여기에 못지않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똑같은 양자컴을 만들려고 봤자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오히려 양자컴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양자컴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다든지 네. 이제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적시한 양자컴, 바이오, 우주산업 이 세 가지가 제가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도 대한민국이 이것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중기부 장관이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만 네. 2019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양자컴과 관련된 예산을 사실 처음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바이오 산업 같은 특히 synthetic biology, 그러니까 네. 합성 생물학이라고 합성 생물. 이야기하죠. 네. 이것은 지금의 컴퓨터는 이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DNA의 확률 게임인데요. 어떤 DNA와 어떤 DNA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느냐를 찾아내는 건데요. 네. 지금의 컴퓨터로는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런데 양자컴 시대가 오면 네. 이거 못하던 거 10분 만에 해결할 수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컴과 바이오가 연결돼 있는 거고요. 네. 또 바이오와 우주 시대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주에 나가면 무중력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무중력 상태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실험. 지상에서는 네. 그것을 무중력으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기가 힘든데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지면서 바이오 산업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이것을 미국이 첨단으로 앞서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아니면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요 틈새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저는 앞으로 길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챗GPT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일 것이다. 네. 그리고 챗GPT가 되면 뭐 모든 직종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네. 이거를 뭔가 새로운 직종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활용 분야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21세기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제너레이팅 AI 시대를 네. 우리가 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5년 후에는 AI 비서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네.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AI 비서 시대를 대비해서 이 AI 비서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지난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을 볼 때 대한민국이 고래 싸움에서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왔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네. 대한민국이 고래 싸움과 대한민국에서 고래의 네. 꿈을 키워가면서 저는 고래 싸움 속에 지혜로운 틈새를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과거 네. 100년, 미래 100년, 고래 싸움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또 사선 국회의원 이번에는 우리가 선임연구원으로 하버드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직접 이렇게 방문하신 걸 제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네. 뉴욕, 뉴저지, 또 퀸즈, 롱아일랜드 이 주변에 사시는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하고 네. 이렇게 라디오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저도 좋았습니다. 네. 네. 박영선 전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